다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보 공개가 부실했거나 늦었거나 투명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실제로 의료진 사이에서는 뭐 감염내과 전문의시니까 감염내과 교수님이시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전혀 초반에는 정보를 잘 얻지 못하셨습니까? 네네. 제가 감염내과 교수는 아닙니다. 네, 저는 예방의학하는 공중보건 전문가고요. 이 정보에 대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늦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요. 그걸 알아야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를 의료기관에 했을 텐데 그런 기존에 갖고 있는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감염병 예방관리 시스템도 가동되지 못할 정도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 점이 지금은 어떤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렇게 정보가 없었을 때는 어디서 정보를 얻으셨는지 어떤 의료 전문가의 얘기로는 질병관리본부에 역량을 좀 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정보 같은 건 어디서 얻으셨고 또 지금은 어떤지 좀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나요?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네, 지금 단계에서는 이 메르스 환자가 치료했던 혹은 경유했던 병원을 경유한 환자분들은 이제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최초의 내온 당시에 다 파악이 됩니다. 정보가 전산으로 다 파악이 돼 지금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고요.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방비 상태로 지금 뚫릴 수밖에 없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감염성 질환의 이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be first, 가장 먼저, 그렇죠. 그다음에 transparent, 투명하게, 가장 먼저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이게 행정당국이 해야 될 첫 번째 지침이고 이런 지침은 미국, WHO 모두 공유하고 있는 첫 번째 프린시플인데 이 부분이 초기 단계에 놓쳤던 것이 결국 이런 사태를 발생하게 된 부분이어서 이 점은 뭐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만 이번 사태의 교훈으로 반드시 갖고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부가 왜 비밀주의를 계속 고수를 했는지에 대한 여러 분석도 나오고 뭐 신문사 사설이나 칼럼들도 나오고 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은 그 비밀주의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정책적 판단의 오류도 있지만 과거의 어떤 관행들을 비켜봤을 때는 결국 국민들한테 그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원인에는 사실은 책임을 회피하고 사태를 조금 숨기려는 어떤 의도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어떤 행정당국의 어떤 그런 인식이 깔려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으로서 행정은 투명하게 하고요. 그런 투명성 속에서 국민들이 신뢰를 갖게 됩니다. 국가가 정보를 통제해서 그것을 통해서 국민을 통제하려고 시작하다 보면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라도 과오는 반성하고 인정을 하면 국민들이 오히려 더 신뢰합니다. 잘못한 점도 드러내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같이 나가자고 얘기할 때 국민들이 담합하고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비밀주의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국민안전처 얘기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인영 국민안전처 장관이 김정 기자 그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했다가 좀 뭐 공격적이거나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해서 이제 정의와 국회의장에게까지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궁금한 거는 그 처장의 답변은 자기가 아니면 국민안전처 하는 일이 보건 쪽하고 관련이 없는데 왜 우리가 나서야 되냐 뭐 이런 설명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안전처가 왜 필요한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국민안전처 장관 입장으로서는 처장이요. 국민안전처 장관이죠. 박인영 장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새로 이 조직이 만들어진 지 얼마 한 8개월 정도 됐죠.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좀 억울함이 있었겠죠. 억울함이 있다라는 부분을 왜 제가 대변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이 군에 오래 있다 분이거든요. 군의 해군 대장 출신인데 이 국회 대의원회 이런 관계를 아직 좀 서투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성실한 답변이라기보다도 본인이 좀 모른다라고 했는데 좀 고압적이었고 공격적이었던 건 사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의화 국회의장이 좀 국회의원들 목소리를 개별적으로 듣지 말고 국민이 하는 목소리를 듣고 좀 공손하게 답변하고 국민의원으로서의 태도를 국회 입법부에 와서 좀 자세를 좀 낮춰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태도나 자세의 문제점을 떠나서 일단 일견 박인영 장관의 설명이 타당한 건 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뭘 나서는 게 중요하냐. 해야 될 일을 숨어서 조용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안전처가 초기에 만들어진 게 이제 이번에 지원자 들어간 대책본부를 지원본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그런데 이제 안전에 대한 이제 장관이 좀 불성실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네. 굉장히 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도 좀 화가 나게끔 그러니까 여야 의원 공이 이제 고함과 야유가 쏟아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의회 의장이 나서서 한마디 한 거죠. 한 가지 뭐 참고로 저는 더 그 부분도 예. 사실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네. 그 안전차가 나오게 된 배경은 그 국가의 초대적인 재난이나 안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긴 겁니다. 거기에는 이런 감염병에 대한 예방이나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본인 소관 업무입니다. 전문 지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국민안전처는 왜 설립했는가?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왜 국가를 대개조해서 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감염병 지식이 내가 없으니까 우리 국민안전처는 할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국민안전처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고 국민안전처는 또 다시 해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관은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전문 지식에 있는 인력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봤을 때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특히 무책임이다라는 것은 서로 자신의 어떤 능력의 한계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29명이 사망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이 있었고 유가족들의 슬픔 또 자가격리 돼서 생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지도자로서는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마음, 송구한 마음, 제대로 대처하셔서 못해서 정말 아프게 생각한다라는 어떤 유감은 반드시 표명해야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따지듯이 묻거나 이런 것은 국민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도 의심스럽습니다. 약간 이제 좀 첨언을 하자면은 국민안전처 이 프레임을 짤 때요, 틀을 짤 때 이 네. 편제를 보면은 보건 분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안전처 하나도 같은 없었어요. 경우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거, 119 소방이 119 조직 갖다 놓고 해양 경찰에 해상 안전구조 갖다 놓고 이렇게 이 기본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게 들어보면 편제표에 보면 보건 분야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질병이나 감염병에 대한 개념이 재난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재정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점은 제가 국민안전처 보호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이미 했었고 또 그거에 대해 조직 관여할 때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분야는 전문성인 분야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하고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가 갖고 있는 기능은 국가 재난은 여러 분야의 국가 재난이 있고요. 그런 재난의 관리는 전문성 해당 부서하고 총괄 컨트롤 타워가 국민안전처가 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논란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미 안전처 장관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제가 이거는 세월호 때도 그랬고요. 이번 메르스 사태도 그랬고 지금 국민안전 장관도 그렇고 동일한 공통적인 건 뭐냐면요. 즉 위기 관리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하는 부분이 전문가가 없이 그냥 이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 아니면 정치에 있는 분이 그냥 말을 쏟아내면서 생긴 문제점이 더 크다고 봅니다. 즉 이런 거를 국민과 소통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분 어떻게 소통해야 되고 어떻게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되고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는지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다른 말로 하냐면요. 다른 말씀드리면 재료는 다 있는데 이 레시피를 제대로 갖고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위기관리 소통 전문가가 각 부처마다 있어야 되고 그런 분이 여과를 걸러서 국민과 여러 하는 이 전문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도 뭐 비퍼스트 외국 사례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보면 소통 전문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뭐 홍보를 잘하라는 얘기 아니라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또 적절하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뭐 본인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국민들은 그럼 누굴 믿고 하라는 건지 그런 부적절한 답변들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정리를 해보죠. 국민안전처에 보건 전문가가 없고요. 또 질병관리본부도 보건 전문가들이 거의 없거나 질병관리본부장의 위상급이 낮아갖고 실제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랑 활동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취약해서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네. 그 보건이라는 부분, 또 의료라는 부분, 작게는 이런 부분을 결국 공공 부분이 해야 될 역할이 결국 지난 20년간 계속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특히 공공보건의료가 강조하고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이 감염병 질환의 이런 문제점은 이미 20년 전부터 다 예견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민간 의료 부분이 해야 될 역할과 국민안전처보건부에서 공공보건의료가 주도적으로 이걸 해나갈 역할이 분명히 이번에 강조돼야 되고요. 또 그런 기능을 강화해야 될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복수 차관제 얘기도 나오고 또 보건부 이름을 아예 보건부로 만들어 독립시켜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또 국민안전처에서 그런 여러 다양한 논의들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앞으로 수렴해서 보건 부분에 대한 기능이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이 강화돼야 될 부분은 저 이제 궁금한 게요. 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 이름 공개하지 않은 걸 자기가 결정을 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병원 공개에 대해서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이었는지 아니면 그런 의견들이 대세였는지 그런 의견만 들은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당시의 상황은 일부 그 소위 전문가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분들이 부정적이었습니다. 병원 공개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고요. 지금 저 의사협회와 많은 저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 우려를 했고 이거 적절치 않다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바뀐 부분입니다만 초기 단계에 그런 지금 정부에 있는 전문가분들의 판단은 실수 부분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는 전문가들조차도 메르스가 어떤 질병인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언이나 대응을 좀 하는데 좀 역할을 못 하신 부분은 있군요. 네, 그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메르스에 대한 건 다 모릅니다. 네. 그래도 우리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개입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이라는 분야는 메르스를 이런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 전파하는 걸 막는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했는데 이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역할함으로 인해서 이 공중보건과 예방관리를 담당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또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전문가의 역량에 반영되지 못한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메르스 사태 아직까지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다, 진정세다라고 단언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